머랭이 쫀쫀하게 잘 올라올 수 있으니까 했을 때, 많이 했을 때 색깔 차이부터 일단 극명하고 복합적으로 망했다. 기본으로 깔고 가는 베이스다. 일단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학년쯤이었었나요? 카페를 운영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처음부터 이제 우리 매장에서 같이 일해줬었던 친구예요. 정리하고 하면서 빨리빨리 하게 됐는데 바로 프랑스로 유학을 갔다 오셨어요. 네, 그죠? 프랑스를 갔죠. 디저트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돌아왔는데 저희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들 중에 조금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 영상들이 좀 있어요. 네. 그걸 바로잡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마카롱이 망하는지 마카롱 장인 선생님을 모시고 오늘 어떻게 하면 마카롱이 망하는가,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 씨가 생각하는 마카롱의 성공 조건이 있다면서요? 습기가 없는 맑은 날씨. 해 쨍쨍한 습기에 예민한 친구라서 습기가 없을수록 잘 된다. 만약에 꼭 진짜 비 오는 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제습기 틀어놓고 하거나 건조 시간을 좀 더 늘린다던가 오븐에서 몇 초 더 굽는다거나 유분이 없는 신선한 제품, 아몬드 자체에 유분이 들어있잖아요. 락앤락 이런 데다 잘 안 넣어놓으면 공기에 노출되잖아요. 그럼 또 공기에 산패가 될 수 있어서 잘 밀봉돼 있고 신선한 친구로 할수록 그만큼 기름이 덜 나오니까 노른자랑 분리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걸 쓰는 게 흰자의 그 단백질 구조가 오래될수록 연고돼 있던 애들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머랭이 쫀쫀하게 잘 올라올 수 있으니까 간 났지 않은 거. 간 났지 않은 거. 신선한 계란이라고 좋은 게 아닌. 그 다음에 가루를 2회에서 3회 정도 채친 거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면 분당이랑 아몬드 가루의 분쇄 정도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얘를 한 번 섞으면 골고루 안 섞일 수 있어요. 할 때마다 막 2번씩, 3번씩 쳐면서 하면 좀 귀찮으니까 아몬드 가루랑 분당을 같이 채쳐서 섞어놔서 통에다가 보관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줄임말로 TPT라고 하거든요. 일할 때도 그렇게 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했었어요. 최대한 같은 크기로 팬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짝이 맞아야 되니까. 오븐에서 같은 온도로 굽는 거. 내가 원하는 마카롱 코크의 식감이나 굽기 정도를 자기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서 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슈가 파우더랑 분당 요 차이인데 프랑스나 다른 외국 나라에서들은 슈가 파우더랑 분당이 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실제로 프랑스에서 수업할 때 슈가 파우더라고 돼 있는 걸 사용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거는 슈가 파우더라고 판매된 제품이 따로 있고 분당이라고 판매되는 제품이 따로 있는데 분당이라고 판매되는 제품은 100% 설탕을 곱게 간 가루, 슈가 파우더는 전분 가루가 조금 섞여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영향이 있지 않을까. 가루는 최대한 빨리 2번에 나눠서 섞어서 머랭이 꺼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해서만 섞어주는 게 제일 좋고 가운데에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살살살살 해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머랭이라는 거는 계란에 기포를 내가 넣어준 거기 때문에 기포들의 크기들이 균열하지 않단 말이죠. 항상 마지막에는 저속이나 손으로 기포들을 정리를 해주는 게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마카롱이 성공한다. 기본으로 깔고 가는 베이스다. 이렇게 하면 좀 마카롱이 망한다. 크게 한 3가지 정도예요. 첫 번째로 머랭, 그리고 마카로나주, 온도, 이렇게 3가지인데 마카롱에서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조가 좀 빠져 있어요. 네. 빠진 이유에 대해서 혹시 또 한번. 건조는 케바케라고 하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개인이 원하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알고 있어서 프랑스에 있는 마카롱 샵인 라디레가 무건조 마카롱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서 마카롱에 있어서 건조를 꼭 해야 돼요. 이렇지 않아도 된다. H도 건조 안 하고 하시는 거? 건조 안 하고도 해봤고 건조하고도 해봤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건조를 안 한 경우에 조금 코크가 부드러웠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또 짚어볼까요? 첫 번째로 머랭을 덜 올렸을 때 머랭을 잘 올린 거다 하는 경우는 들었을 때 뿔이 이렇게 뾰족하게 쓴다거나 뒤집어 봤을 때 안 흐른다 이렇게들 알고 계신데 그거보다 조금 덜 올리면은 마시멜로 같이 머랭이 약간 이렇게 흐르거나 마카로나주를 할 때 금방 질어져요 반죽이. 공기 포집을 많이 해서 단단한 상태가 되면은 마카로나주를 할 때도 머랭이 단단하고 점점 죽잖아요. 평소처럼 제대로 올렸을 때 10번 하면은 내가 원하는 상태가 나오는데 부드러워. 그러면은 10번 하기도 전에 내가 원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많이 묽어진다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뻥카롱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뻥카롱의 원인은 너무 많아가지고 이러면 뻥카가 돼요 라고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마카롱 반죽 자체가 묽잖아요. 밑면이 쭈글쭈글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수분이 많기 때문에. 머랭은 어느 정도 하는 게 적당하다 이런 거.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듯이 꿀 단단하게 쓰는 정도. 머랭을 과하게 많이 올렸을 때, 흔히 말하는 버글거린다. 뭐 머랭도 어쨌든 너무 과하게 올리면, 생크림 과하게 올리거나 좀 오래되면 이수 현상 생기듯이 머랭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마카로나주를 할 때 아무리 내가 해도 마지막에 패닝을 했을 때 뿔이 생긴다던가 거칠거칠하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뭐 머랭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마카로나주를 할 때도 상태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워. 어쨌든 머랭을 빨리 죽여야 되는 게 마카로나주인데 안 죽어. 아무리 내가 해도. 그러니까 계속해. 계속 과하게 되니까 과하 마카로나주를 일으킬 수 있다. 항상 뭐 모든 일이 그 그렇지만 선을 지켜서 적당히.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데, 그죠? 저도 이 마카롱 네. 처음 만들려고 막 이거저거 영상 찾아볼 때 그런 말이 제일 얄밉더라고, 적당히. 그거 몰라서 찾아보는 건데. 두 번째는 이제 마카로나주의 경우인데, 마카로나주라는 거는 흰자를 올린 머랭과 아몬드 가루랑 분당을 섞은 가루들을 합쳐서 반죽을 해주는 걸 말하는 건데, 흰자 머랭은 수분이고 마카로나주를 하면서 이 가루들이 수분을 먹어서 적당한 되기에 반죽이 완성이 되는 건데, 마카로나주를 적게 한 경우에는 반죽의 수분이 덜 흡수돼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구워졌을 때 뻥카롱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이 또 될 수 있어요. 표면도 안 예쁘고 물퉁물퉁하고 흔히 아는 그 매끄러움, 마카롱 꼬끄가 나오지를 않죠. 반죽이 고루 안 섞였으니까. 그리고 또 반대로 마카로나주를 과하게 하면은 수분이 또 그만큼 너무 많이 먹은 거죠, 가루가. 얘는 수분 양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삐의 높이가 얇아질 수 있어요. 부었는데 위에 크랙이 생길 수도 있고, 흔히 말하는 우주선 삐 있잖아요. 삐에가 이렇게 안 예쁘게 나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나올까봐 질문을 못 하겠는데, 그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이 마카로나주의 정도는 보통 흔히 말하시는 이렇게 반죽이 완성됐을 때 위에 높게 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흐르는 것이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주르르르르 이렇게 생겼을 때, 요거에 퍼지지 않고 뭐 10초 동안 유지가 되면 완성이 된다. 그게 제일 전 편한 것 같고, 그것도 이제 보는 방법이 달라서 이제 자기가 찾아야 되는, 많이 하는 것밖에 답이 없고. 근데 특히 마카롱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머랭을 잘 올려서 마카로나주까지 다 했어. 완벽하게. 오븐에 넣었는데 망했어. 그럼 이제 오븐에서 뭔가 잘못된 거죠. 오븐의 온도 때문인데, 굽는 온도가 낮을 경우 밑면이 쭈글쭈글해진다든지, 뭐 뻥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우주선 삐에가 생길 수도 있고, 유분이 뜰 수도 있어요. 위에 설탕의 결정막이 잘 안 생겨 있는 경우에는 밑면이 갈라지거나 터지거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오븐 온도가 낮으면 망하기 제일 쉬워요. 오븐마다 좀 또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 오븐 온도 있잖아요. 보통 우녹스, 스메그, 뭐 지에라 이런 걸로는 140도, 150도, 160도 요 사이에서 많이들 쓰시는 걸로 알고 있고, 시간도 조절을 해서 하시면 됩니다. 뭐 160도에 구우면 좀 더 짧게 굽고, 140도에 구우려면 좀 더 오래 구워야겠죠? 좀 높은 온도에서 하거나 하면 약간 탄색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좀... 또 식감이 딱딱해지거나 뭐 색깔이 다를 수 있죠. 색소를 넣는 마카롱의 경우는 핑크 색깔을 넣어서 구웠는데 갈색이 됐어요. 오븐 온도가 높은 거예요. 그것도 또 뻥카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오븐으로 140도에서 160도 사이에 최적의 온도랑 시간을 찾아가는 게 좀 좋겠네요. 그쵸, 그게 제일 포인트죠. 보통 그렇게 해서 한 7분에서 10분 정도? 네, 7분이 제일 짧게 굽는 경우고, 많게는 12분, 13분까지도 굽고, 식감이 부드러운 식감을 원하시는지, 뭐 단단한 식감을 원하시는지, 껍질이 얇았으면 좋겠다든지 두꺼웠으면 좋겠다든지, 그것도 다 이제 이 앞에 거의 과정들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오븐 온도에서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굽는 시간과 온도를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와,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오전에 만나는데 네, 지금 7시간이 넘게 처음에 굉장히 활기차고 파이팅 넘쳤는데 종류별로 다 망쳐보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죠? 쉽지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대신 망쳐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더 이상 망치지 마시고 좋은 마카롱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종류별로 어떤 친구들이었었는지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우선 여기 노란 꼬끄들 요거 3개가 마카로나주를 적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했을 때, 많이 했을 때 같은 오븐에서 같은 온도에서 같은 시간으로 구운 애들이고요. 일단은 마카로나주를 적게 했을 때는 일단 두껍고 윗면에 이제 짰던 뿔 모양이 그대로 여기 살아있고 이 표면도 오돌토돌 오돌토돌하고 삐에도 안 예쁘고. 한번 또 부셔봐 주세요. 네. 부셨을 때 살짝 뻥카롱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약간 여기 윗면이랑 속이 좀 따로 노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마카로나주 했을 경우에 윗면 표면도 매끄럽고 삐에도 적당한 높이에 예쁘게 나왔어요. 과하게 했을 경우 위에 이렇게 윗면에 기름이 이렇게 얼룩덜룩한 애들이 기름 유분이 뜬 애들이에요. 이거는 아몬드 가루를 산 지 얼마 안 된 건데도 유분이 떴어요. 그죠? 마카로나주를 많이 하면서 아몬드 파우더에 있는 기름이 나와서 구웠을 때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이것도 쪼개보면 뻥카롱은 아닌 것 같아요. 속은 꽉 차있지만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삐에도 안 예쁘고 복합적으로 망했다. 마카로나주 상태에 따라서 반죽의 높이가 다른 게 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극명하게 차이가 나서. 요거 2개는 사실 같은 색소를 같은 양을 넣은 꼬끄들이에요. 머랭도 정상적으로 올렸고 마카로나주를 조금 과하게 했어요. 오븐에서 굽는 거를 얘는 오븐 온도를 좀 높은 온도에서 구웠고 얘는 오븐 온도를 낮은 온도에서 구웠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색깔 차이부터 일단 극명하게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상태가 이렇게 된 거는 요거는 아무래도 낮은 온도에서 굽다 보니까 표면이 쭈글쭈글해지고 덜 익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조금 더 굽긴 했는데 그래도 덜 익었어요. 한번 갈랐을 때도 빵처럼 넘치니까 이거 진짜 오래 구웠거든요. 낮은 온도에 16분? 근데 우리가 아주 좀 극단적인 상황을 네, 했죠? 극단적으로 하긴 했지만 몇 도였죠 우리? 120도에 나중에 너무 안 익어서 떨어지지도 않아가지고 한 150도에서 6분 정도 더 구웠는데도 네. 안 익고 여기 겉껍질과 속이 크게 분리가 돼 있는 것도 보이고 그래도 일단 온도가 낮기 때문에 색소의 색은 날아가지는 않았네요. 반면으로 얘는 높은 온도에서 구웠는데 딱딱하고 우선 얘가 몇 도에 구웠더라? 180도에 쪼개면 쿠키처럼 쪼개지고 색도 좀 탔어요. 색도 좀 윗면이랑 아랫면이 탄 것처럼. 근데 신기한 게 아랫면부터 탄색이 나요, 그죠? 그쵸. 오븐은 어쨌든 또 아래에서 위로 열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아랫면이 색깔이 많이 났어요. 안에 속도 같이 딱딱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정말 모든 것의 최악. 일단 산지 되게 오래된 묵은 아몬드 가루를 썼고 한 6개월 전 거. 머랭 상태도 굉장히 바글바글하게 머랭을 좀 많이 올려서 마카로나주도 많이 하고 오븐 온도는 적절한 온도에서 150도에서 구웠어요. 삐에가 많이 옆으로 퍼지고 높이도 낮고 흔히 말하는 우주선 삐에가 됐고 윗면도 울퉁불퉁하고 똑같이 기름이 떴는데 뻥카롱이 됐나 한번 볼까요? 얘는 뻥카롱보다는 좀 더 빵에 가까운 식감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소개가 되게 부드러워. 눈에 띌 만큼 제대로 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서 의미가 있었고 네. 어떻게 다음 주에 뭐 힘들다고 안 오는 거 맞죠? 다음 주에 네. 힘들다고 안 올 것 같아서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지만 예상만 하고 있었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눈에 띄어서 좀 과학적이다. 베이킹은 과학이다. 마카롱은 어렵다. 조건들만 제대로 잘 지키고 지키면. 하면은 사실 망치는 것보다 성공하는 편이 더 쉬울 수도 있다. 말리는 거는 사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염두하지 않았어요. 예열이 되는 대로 그냥 막 넣어서 했거든요. 조금 덜 말랐어도 하고 방금 짠 것도 하고 오래 말린 것도 하고 했는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삐에 막 옆으로 퍼지고 그런 거 프랑스에서 막 그렇게 크게 막 뭐 그렇지 않죠? 네, 프랑스에서 먹은 마카롱은 삐에도 우주선 삐에고 속도 뻥카롱이었고 근데 맛있었어요.
사실 마카롱이 엄격한 건 우리나라가 훨씬 엄격한 것 같아요. 그죠? 디테일하게 예쁘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더 마카롱에 있어서는. 농담입니다. 노우란 소리에.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열심히 비교한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한 명한테라도.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디저트 실험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